그 영상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채권 투자가 쉽나요? 이거였어요. 어렵죠? 그래서 꼭 공부하시라고 책도 추천을 해드린 거고요. 이런 영상도 찍게 된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어디 가서 채권 투자는 이런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배수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채권 기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채권이 어떻게 생겨난 거고 등급과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아봤어요. 채권이라는 거에 금액과 이자가 적혀 있다는 거, 그건 이제 알았죠? 그럼 뭐가 더 적혀 있을까요? 기간이겠죠.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근데 뭐 아무 때나 돈 생기면 줘. 보통 이러진 않죠. 물론 아주 친한 지인관계면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채권이라는 건 회사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투자에 가깝죠. 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 만기는 정말 다양해요. 정말 짧게는 3개월짜리부터 6개월, 9개월도 있고요. 1년, 2년, 10년, 20년, 심지어는 50년 만기 채권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영구채도 있어요. 만기가 없는. 이건 좀 독특한 채권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기간이 긴 게 이자가 높을까요? 짧은 게 이자가 높을까요? 판단이 잘 안 서죠.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채권 만기가 긴 게 마음이 편하세요? 짧은 게 마음이 편하세요?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가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10년짜리가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당연히 짧은 게 마음이 편하겠죠. 내가 회사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 3개월 안에 망할 확률이 10년 안에 망할 확률보다는 확실히 적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 그리고 기간이 긴 채권이 이자율이 높은 겁니다. 채권은 어디서 발행을 할까요? 회사만 발행을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 기관에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공채와 사채로 분류할 수 있어요. 공채는 크게 세 가지.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그리고 공사가 발행하는 특수채,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사채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그리고 은행에 발행하는 은행채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은행 이런 곳들은 일반 회사보다는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좀 낮은 편이고 아무래도 회사채가 이자는 좀 세겠죠. 국채보다 회사채가 이자가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보다는 회사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인 거잖아요. 대한민국보다 회사가 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진짜로 회사가 망해버리면 채권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랑 비슷해요. 내가 홍길동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홍길동이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법원에 차용증 들고 가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가압류 걸고 판결 나오면 빨간 딱지도 붙이고 뭐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그 안에 있던 집기들 뭐 냉장고, 가구 이런 거 팔아서 회수하고 또 집을 경매에 넘겨서 회수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공장 부지, 뭐 집기류 등등 남아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 자산을 처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돈을 나만 빌려준 게 아닐 거잖아요. 이 회사는 100억을 빌렸는데 다 팔아도 만약에 10억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나눠 갖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주식하고 채권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주식의 경우엔 내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상장 폐지되거나 망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만 채권은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뭐라도 건져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채권에서의 리스크는 부도 리스크가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의 경우엔 투기 등급이 아닌 투자 등급 안에서 상품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채권의 부도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채권에는 부도 위험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가격 변동의 위험도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채권에는 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채권을 살 때 회사 등급이 AA였는데 몇 년 지난 지금 BB 등급인 거예요. 정크본드까지 떨어진 거죠. 나는 분명히 1억에 샀는데 그 앞에 채권에도 1억이라고 써있고 근데 가격이 5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내가 투자한 1억 원에다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예전보다는 어려워졌지만 잘 운영해서 내 채권의 만기까지 살아남는다면 난 원금과 이자를 다 회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회사의 등급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시중금리가 변동하면서 채권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든 회사, 컴퓨터 마우스를 만드는 마우스쇼라는 회사가 연 5%의 이자를 준다고 하고 채권을 발행했어요.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은행금리가 만약에 4%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은행금리가 1%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발행한 채권의 인기가 어떻게 될까요? 인기가 많아지겠죠. 은행금리 4%일 때는 마우스쇼랑 채권이랑 1% 차이였는데
지금은 금리 차이만 4%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은행 금리보다 5배를 더 주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마우스쇼라는 회사의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채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겠네요. 갑자기 은행 금리가 7%를 준대요. 그럼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마우스쇼라는 회사의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인기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때까지 회사가 살아남았다면 원금과 이자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만기까지 보유해서 원금과 이자를 가져가는 만기 보유 전략, 그리고 금리나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채권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은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채권이 인기가 없어. 이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 파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좋은 건 이렇게 시세 차익으로 생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럼 모든 채권 투자가 세금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세금 얘기는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요 다음 영상에서든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 투자 기초 관련 영상을 2개를 찍어봤고요. 이 영상들이 채권을 어렵게만 생각하시던 분들에게 조금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